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초음파 센서를 제어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드리고 어, 강의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와 함께 테스트 코드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코드를 컴파일해서 회로를 강의 노트에 있는 대로 구성을 하고 한번 돌려보고 제가 응용할 수 있는 과제를 몇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작성해서 돌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형태로 숙제를 제가 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실습을 자체적으로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음파 센서 제어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과 뒤에 회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학습 목표는 초음파 센서 제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후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감지가 되면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경고음을 내죠. 그게 다 초음파 센서예요. 이제 이 초음파 센서와는 좀 성능이 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 초음파 센서다라는 거예요. 자, 초음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20에서 2만 헤르츠, 20kHz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의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Hz부터 20K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곳, 그 다음에 1기가까지 여기를 초음파 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주황색 그림이 있는 곳 있죠. 초음파 대역이 되고 이것을 다 우리는 음파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통 음파는 1기가 이런 것은 음파는 아니고 한 100kHz 정도까지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음파라고 사운드 웨이브라고 하죠. 자, 물체가 진동하면서 그 주변 공기가 진동하게 되고 공기의 진동은 퍼져나가게 되죠.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공기가 떨려서 우리 귀에 달팽이관에 있는 이 부분을 떨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소리로 그걸 인식하는 거죠. 이것처럼 공기의 진동을 음파 또는 소리 사운드라고 하고 음파는 진동의 횟수. 자, 20Hz라는 말은 20Hz라는 말은 1초 동안 20번이 반복된다는 뜻이죠. 이걸 음파. 그래서 우리가 사인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저주파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 들을 수도 없는 아주 낮은 대역의 소리가 되겠고 가청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되겠고 초음파 대역은 주파수가 높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대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 멀리까지는 가지 않죠. 그러나 초음파는 우리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더 높은 대역이기 때문에 또 더 짧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달려있는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도 한 1m, 2m 정도까지밖에 감지를 못하죠. 자, 음파의 특성이라 함은 전파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약 340m, 1초에 340m를 간다는 거예요. 자, 고체 중에서는 약 1초에 5000m 정도로 떨린다는 거죠. 그게 떨림이 간다는 거예요. 투과 가능 물체가 다양하죠. 우리가 수중에서는 음파를 하면 돌고래 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액체도 통과할 수 있고 이 떨림이 고체도 통과할 수 있고 투명체, 불투명체, 공기도 다 통과할 수 있죠. 액체와 고체의 경계면에서는 당연히 반사, 불절, 회절이 돼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으면 직지성이 매우 높아서 멀리 못 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초음파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활용이 되느냐? 초음파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초음파 유속계. 자, 유속이라는 말은 이제 파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 그다음에 유량, 물의 양. 그다음에 도플러 혈육에 이제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거리 측정. 당연히 이제 가장 쉬운 것이 거리 측정이 되겠죠. 초음파 거리계, 초음파식 근접각 센서,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식 적설계, 초음파식 파고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농도를 측정하는데도 초음파를 쓰고 뭐 두께를 잴 때 그다음에 초음파 현미경도 있고 초음파 CT 스캐너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초음파 송신부와 수신부가 달려있는 이 HCSRO04라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거리를 재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라즈베리에 연결해서 측정하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발사하게 되면 한 곳이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센서가 있는데 한쪽 T가 적혀 있는 곳은 트랜스미터, R이 적혀 있는 것은 리시버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발사하고 TX에서는 벽에 반사돼서 이 음파가 돌아오게 돼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돌아오는 소리는 R 쪽 리시버 RX에 수신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송신한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고 공기 중에는 초당 340m가 걸린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0이라는 시간에 초음파를 송신부로 빵 쐈다. 그러면 그 신호, 내가 쏜 신호의 어떤 패턴이 1초 후에 돌아왔다 라고 하면 1초 동안 340m를 가니까 340 나누기 2, 그래서 170m 앞에 벽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0.5초 동안 갔다가 0.5초 동안 돌아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170m 앞에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초가 걸린다면 들어온 신호가 이런 식으로 초음파 센서는 송신된 시점부터 송신한 신호가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 이걸 라운드 트립 시간이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데까지 여행하는 시간, 그걸 라운드 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을 재서 실제 거리로 계산하는 거죠. 초당 340m를 가니까. 자, 40Hz의 초음파를 쏘게 되는 장비예요. 예를 들면 40kHz의 사인파를 쏘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가 날아가서 2cm에서부터 400cm 사이의 거리가 측정만 가능해요. 아주 작은 양의 크기로 쏘기 때문에 170m 이렇게까지는 측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400cm 정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되겠어요. 센서에는 4개의 신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VCC에는 전원을 연결하고 GND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트리거에서는 동작 개시의 신호를 알려주고 에코는 발사된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는 에코 펄스가 출력된다. 그래서 에코 펄스의 폭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리거가 스타트, 그 다음에 에코가 들어온 걸 알려주는 신호. 그러면 내가 스타트에서부터 이 에코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40이 1초니까 예를 들어서 뭐 34cm다. 그러면 0.01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트리거 인풋. 이 트리거라는 신호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딱 주게 되면 자, 신호를 1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신호가 주게 되면
10마이크로세컨드 펄스를 트리거 핀에 출력하게 되면 GPIO를 우리가 주면 되겠죠. 초음파 센서가 8사이클에 40kHz 초음파를 발사해요. 이렇게 8번, 40kHz짜리를 8번. 초음파 발사와 동시에 에코핀에서는 하이 신호가 출력되고 초음파가 장애물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면 로우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요 하이에서부터 로우까지 하이가 유지되는 시간, 이 시간이 실제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36m 이내에 초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으면 에코핀은 강제로 로우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그래서 36m 이내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아까 전에 400cm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간으로 보면 36ms 이내에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신호를 못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에코 펄스가 하이로 유지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그래프 위에는 트리거 신호, 두 번째 그래프는 실제 발사되는 송신부에서 발사되는 신호 8개, 그 다음에 발사된 것부터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는 하이 신호, 에코의 하이 신호. 그래서 음속은 331.5 플러스 0.61 곱하기 온도. 지금 현재 온도도 좀 중요한데 온도 값에 따라서 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동일한데 이게 340m/s라는 거죠. 온도가 일반적인 상온에서 계산을 하면 34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거리는 음속 곱하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온도가 340, 온도 값을 계산해 340이다. 그럼 340 곱하기 에코 펄스의 폭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갔다 오는 시간까지니까. 그래서 이 가는 시간, 가는 거리만 재야 되니까 2분의 1을 하고 실제 340 곱하기 걸린 시간, 이게 1초면 340m인데 뭐 아주 짧은 시간, 0.01 뭐 이렇게 하면 340에서 3.4m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다시 이 센서를 보면 요렇게 VCC, 트리거, 에코, GND,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러분들 회로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한 회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여러분들 C 코드를 첨부해서 블랙보드에 넣어 드릴 거예요. 그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실행을 시켜서 실제로 그 터미널 창에 거리가 측정되는지, 센서 앞에 물체를 갖다 대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갔다 왔다 멀리 갔다 왔다 하면서 거리가 찍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동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메일로 숙제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숙제를 블랙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까지 해서 사진을 몇 개 또 찍어서 보내주는 형태로 숙제를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수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고 실제 이걸 보고 동영상을 보고 회로를 구성하고 실험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9주차부터는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아마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8주차까지는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